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컨테이너 버튼 있죠? 컨테이너로 만든 여기 상품 리스트를 유저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상품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컬러가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자, 방법은 자, 우리는 이쪽을 인덱스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Generate Dynamic Children이다 보니까 얘 각각을 인식한다기보다 여기 연결된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를 0, 1, 2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유저가 첫 번째 버튼을 선택을 하면 0번이겠죠. 인덱스 번호가 0번이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을 페이지 변수에 저장을 시켜야 돼요. 번호를. 그래서 선택한 게 0번이고 데이터에 저장된 것도 0번일 대로 일치가 될 때 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법은 먼저 페이지 최상위 가셔가지고 페이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인덱스 넘버라고 변수 이름을 적고 여기에는 인덱스 번호기 때문에 인티저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nullable은 빈값이 가능해야 되겠죠. 최초에는 0,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야 되니까 nullable 상태로 생성을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컨테이너로 가셔가지고 컨테이너 액션에 들어가 줍니다. 자, 컨테이너를 선택을 했을 때 방금 생성한 페이지 변수 있죠? 업데이트 페이지 스테이트 가셔가지고 이쪽 안에 인덱스 번호를 저장을 시켜야 돼요. 자, 타입은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니까 set value. 그 다음에 여기 하드 코딩이 아니죠. 여기 가셔서 우리는 지금 generate dynamic children으로 아이템을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죠. 얘를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인덱스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index in list, 리스트 안에 있는 인덱스 번호를 인식한다는 의미죠. 얘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confirm. 이렇게 하면 이 앱 스테이트, 페이지 스테이트 안에 이 인덱스 번호를 저장을 시킵니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프로퍼티 가셔가지고 여기 fill 컬러 있죠? 하드 코딩이 아니죠? 여기 바인딩 메뉴 눌러서 컨디셔널 밸류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색상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것을 지정을 하시고 만약 1번 유저가 선택한 인덱스 번호가 0번이죠. 첫 번째 상품이 0번이고 앱 스테이트, 페이지 스테이트에도 0번이 저장되어 있을 대로 값을 줘야 됩니다. 컴바인 컨디션을 줘야 돼요. 그래서 onset 누르시고 컨디션스 안에 컴바인 컨디션 있죠. end예요. or이 아니고 두 개 다 충족이 되어야겠죠. 자, 다시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을 다시 싱글 컨디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 쿠폰 타입 아이템 이쪽에 인덱스 리스트 지정을 다시 해주시고 얘 값이 0번일 때 0번 자 0번일 때랑 자 위치예요. 이 상품의 위치를 0번일 때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싱글 컨디션 들어가서 페이지 스테이트로 갑니다. 아이고 다시 지정을 할게요. 페이지 스테이트의 인덱스 넘버에 equal to 0번일 때 0번일 때 confirm 하시고 자 아이템의 위치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택된 숫자, 아이템 숫자를 또 저장을 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일치가 되어야만 노란색으로 바뀌면 되겠죠. 자, 동일하게 또 두 번째 아이템일 때니까 여기는 인덱스 1번으로 작업을 해주고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2번일 때 총 3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또 수동으로 또 작업하지 말고요. 이쪽 눌러서 복사를 해줘요. 카피 해주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컴바인 들어가신 다음에 패스트 붙여 넣어 줍니다. 단지 여기서 숫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1로 여기도 1로 컨펌 누르면 얘가 이제 됐고요. 얘도 노란색.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컴바인까지만 지정을 하시고 패스트 그죠? 그 대신 이쪽에는 2 세 번째 아이템이니까 2 그 다음에 색상은 노란색 그 다음에 그 밖에는 흰색이겠죠. 여기 세컨더리 백그라운드가 완전 화이트니까 요놈으로 디폴트 값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색이 선택된 컨테이너만 색상이 노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자, 선택을 해볼까요? 짝 선택을 하면 0번 인덱스의 아이템이 노란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어야겠죠. 자, 여기는 상품 값이에요. 선택한 유저의 값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앱스테이트에 selected 쿠폰에 데이터 필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name, price, expiration days. 얘를 그대로 쿠폰 타입에서 설정된 쿠폰 타입에서 그대로 얘를 가져와 저장을 시키면 돼요. 자, 방법은 여기 컨테이너를 선택했을 때니까 여기 그대로 가셔서 기존에 업데이트 페이지 스테이트가 있는 거에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add 액션 하시고 업데이트 앱 스테이트 하셔서 지정할 필드는 selected 쿠폰이죠. 지정하고 자, set value로 하시면 안 돼요. 커스텀 데이터 타입으로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값을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하나하나 필드를 지정하려면 그래서 업데이트 필드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서 name, set value. 자, name은 어떤 값이죠? 여기 쿠폰 타입 아이템스 여기입니다. 들어가셔서 데이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땡 만원권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빈 값으로 그대로 놔둬도 되니까 이 값을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price도 generate dynamic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structure price confirm 자 마지막 하나 더 expiration days 안에 또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자 여기서 하셔야지 앱 스테이트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저가 선택한 아이템을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쿠폰 타입 아이템이라고 보이는 지금 제너레이트 다이나믹으로 연동해둔 그 인덱스 번호가 부여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days 맞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필드가 두 개가 남았죠. 이것은 뒤에서 유저가 날짜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서 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expiration date도
자동으로 계산이 된 뒤에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뒤에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스낵바를 하나 넣어서 알려줄게요. 유저한테. 자, 스낵바 넣고 쿠폰이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2초로 좀 짧게 주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텍스트하고 여기 선택된 상품의 제목이 연동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앱 스테이트에 저장되어 있겠죠. 당연히. 자, 앱 스테이트에 selected 쿠폰에 네임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일하게 선택한 쿠폰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 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만원권 바로 출력이 되고 쿠폰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변수 디버그 판넬에 앱 스테이트에 selected 쿠폰 있죠. 1만원권 제목, 가격, 유효 일수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이 값들을 또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현재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방법은 이 컨테이너를 선택을 하면 데이터 타임 피커를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로우가 아니고 컨테이너를 선택을 했을 때 onTap 데이트 타임 피커를 찾습니다. 액션 지정하시고 타입은 데이트, 날짜만 있으면 되겠죠. 뭐 시간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일자만 선택되면 되겠죠. 과거 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디폴트 테마를 사용해 줄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피커가 나오고 달력이 나올 거예요. 달력에서 유저가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값을 선택한 쿠폰 앱 스테이트에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 선택한 일자를 바로 여기서 이어서 add 액션 하셔가지고 업데이트 앱 스테이트 가서 지정을 하고 업데이트 필드 가시고 여기 use start date 사용 시작일 이쪽에 셋 해줍니다. 자, 저장할 값은 유저가 픽한 값이죠. 날짜에서 접근 방법은 위젯 스테이트 가셔서 데이트 픽드가 있어요. 이것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스낵바를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잘 저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스낵바 같은 걸로 다이얼로그나 만들어서 알려주면 돼요. 쿠폰 사용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2초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하나 더 해줄게요. 여기 리셋 버튼을 누르면 셀렉티드 쿠폰의 앱 스테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값들을 삭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 액션을 클리어 하시려면 업데이트 앱 스테이트 그대로 가시고 자, 소거할 필드를 정해야 되겠죠. selected 쿠폰 타입은 할 필요가 없겠죠. 상품의 데이터니까. 얘를 지정을 하고 여기 타입에서 클리어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괄 소거가 됩니다. 자, 이 상태까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selected 현재 이전에 지정했던 값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를 삭제해주면 날아가죠.
여기 다 날라가죠. empty가 됐죠. 그리고 다시 5만원권. 그러면 5만원권에 대한 아이템이 저장이 됩니다. 됐죠? 5만원권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사용일을 여기 선택을 하면 이제 날짜를 선택을 하죠. 사용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장한 값을 이쪽에 또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텍스트 바인딩을 해주겠습니다. 바인딩은 위젯 스테이트에 이걸로 해줘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앱 스테이트에 use start date 해주시고, 자, 날짜 형식이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는 날짜 형식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커스텀으로 하나 포맷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트 타임 포맷 들어가셔서 하단에 커스텀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는 연, 월, 일 순이죠. 하려면 Y 소문자 슬러시 하시고 M 대문자, 그 다음에 슬러시 하시고 D 소문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은 동일하게 적습니다. 값이 없을 때 나와야 될 텍스트니까 사용 시작일을 선택하세요. 자, 그대로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거예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다시 리셋 한번 해주고 그러면 다시 바뀌었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쿠폰 사용일을 12일 OK 보시면 2024년 10월 12일 이렇게 선택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이 되면서 여기 1만원권에 10일이 있죠? 그러면 10월 12일부터 시작이니까 10일을 더하면 22일로 여기 만료일이 계산이 되어야겠죠. 자, 이것은 아쉽게도 플러터플로우 노코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선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자, 커스텀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하는 방법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커스텀 함수 내가 계산을 처리할 것이 코드 익스프레션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커스텀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커스텀 코드 메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함수니까 커스텀 펑션 이걸로 생성을 해야 돼요. 여기 add 버튼 누르시고 커스텀 펑션 누르시고, 자, 이름부터 정합니다. 소문자 시작으로. 저는 calculation expiration date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변해요. 함수 이름이 적용이 바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return 값을 타입을 지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return 값은 이 값이죠. 결론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스트링 타입이 스트링으로 기본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데이트 타임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null of은 꺼주겠습니다. 필수 값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null of은 꺼주고, 그러면 물음표가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값을 함수를 작동시킬 변수 값들을 여기 argument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산에 들어갈 값은 쿠폰 사용 시작일하고 여기 유효기간 일수죠. 데이트 타임이랑 인티저가 같이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use 동일하게 우리가 필드에서 정했던 use start date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데이트 타입이었죠. 데이터 타입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이고 널 꺼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함수가 작동되어야 될 아규먼트, 즉 계산될 값들이 여기 변수명이 이쪽에 포함이 됩니다. 데이터 타입도 여기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얘는 접어주고, 자, 일수예요. 유효 일수. 그러면 expiration days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얘들이 계산을, 얘 두 개가 계산될 값입니다. 자, 너럽을 까주고 얘네 인티저죠. 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int 타입의 또 아규먼트가 이렇게 이 가로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함수는 얘 두 개로 계산된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그 외에는 이해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작성한다고 해서 저장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커스텀 펑션 중국 강의에서도 보셨다시피 여기 코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코드 코파일럿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 AI 코드 어시스턴트가 있죠. 명령어를 주면 얘가 자동으로 그 함수를 만들어줘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팝하고 같은 번역 앱을 키시고 정확하게 명령 만들 함수에 설명을 해주면 돼요. 플러터플로우한테 유저가 구매한 쿠폰의 유효 일수와 선택한 쿠폰 사용일을 계산해서 쿠폰의 최종 만료일자 받기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셔서 이 명령어 입력창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창을 해주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설정한 이 아규먼트와 데이터 타입에 맞게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줘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다시 명령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적용하시려면 copy function 누르시고 yes 누릅니다. 그러면 펑션 코드에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저장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펑션 가시면 우리가 계산할 값 아규먼트에 두 개를 넣었습니다. 이 값의 요인들이죠. 원인들인데 얘 use start date, date time으로 하니까 여기 테스트에도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expiration days 숫자였죠. 이렇게 숫자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10월 7일이에요. 여기서 10일을 더해보죠. 그러면 10월 20일이 나오면 정답이겠죠. 자, 제가 10월 7일이니까 10일을 더하면 17일이죠. 자, 정확하게 함수가 작동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함수는 나의 목적에 정확한 계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세이브 펑션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하시고 옆에 코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네. 자, 그러면 체크가 뜨면 이 함수는 이상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 창으로 가고요. 자, 이 값을 여기 출력할 값을 저장시킬 타이밍은 우리가 여기서 쿠폰의 시작일을 이쪽에서 액션을 줘서 시작일을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일이 저장이 되면서 하나 더 저장시키면 되겠죠. 커스텀 펑션을 이용해서. 자, add field 누르시고
expiration date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set value 맞죠? 여기서 custom function, 우리가 방금 만든 custom function 선택하고요. 여기 있죠? calculation expiration date 지정합니다. 그러면 use start date하고 expiration dates argument가 두 개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use start date는 app date 그대로 접근을 해서 use start date 지정을 해주시면 끝. 그 다음에 expiration dates도 동일하죠? 여기에 저장돼 있죠? 이미. 자, expiration days예요. 얘로 지정을 하면 끝. 됐죠? 그 다음에 여기 date time to unix time step인데 time step로 우리가 값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no further changes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값을 저장을 했다면 이쪽에 그 값이 출력이 되어야겠죠. 조금 더 확연하게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얘를 18로 올리고 볼드체를 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바인딩을 해줘야 되겠죠. 앱스테이트 쪽하고 앱스테이트 selected coupon expiration date custom function으로 계산된 값을 이쪽에서 출력을 받아서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옵션을 포맷으로 데이트타임 포맷으로 하고 커스텀으로 준 다음에 y m 대문자 m d 연월일순 나오고 디폴트 값은 지금 들어가 있는 쿠폰 만료일 자동 계산을 복사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거든요. 자, 끝났고 다시 테스트 모드에서 체크를 해보죠. 자, 우선은 기존의 데이터 날리고요. 자, 날리면 여기도 최신화가 됐죠. 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5만원권, 그럼 5만원권 출력이 됐고 여기서 시작일을 10일로 지정을 하고 자, 보시면 바로 쿠폰 만료일이 저장이 돼서 출력이 돼요. 여기도 셀렉티드 쿠폰 쪽에 보시면 저장이 됐죠. 자, 맞는지만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5만원권은 유효기간이 2달이에요. 제가 10월 11일 선택을 했고 2달이면 12월이죠. 아마 그 31일짜리가 하나 있어서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게 보였죠? 네. 자, 이렇게 커스텀 펑션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코드로만은 불가능한 계산을 쉽게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쿠폰 만료 기한 계산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